M경제 뉴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자, 바닥을 기는 공기업주입니다. 공기업 특성상 시장의 논리보다는 정부의 입김이 크게 작용한다는 우려감 때문에 상장 공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 지분율도 크게 급감하고 있어서 주가가 과거 고점을 달성하기는커녕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도 갭을 좁히기는커녕 훨씬 더 멀어지는 형상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강원랜드만 44% 정도이지 나머지는 과거 고점 대비해서 50% 이상 빠졌고요. JKL과 한전 KPS는 그리고 지역 난방공사 같은 경우엔 각각 71%, 73% 정도로 대거 빠졌습니다. 자, 그리고 외국인 지분율 같은 경우에 보시면 GKL은 정말로 28% 넘게 빠졌고요. 한전 KPS 같은 경우는 23%, 그리고 대부분 한 10%씩은 뚝뚝 떨어졌습니다. 10% 떨어졌고, 오히려 한국가스공사나 한전기술 이쪽은 좀 덜 빠졌습니다. 강원랜드도 10% 이상 빠졌고, 지역 난방공사는 원래 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래도 7% 정도 빠졌기 때문에 외국인은 거의 없어졌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민영기업들은 철저한 수익성 개선을 위한 목표로 움직입니다. 하지만 공기업은 공공 영역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익성을 포기할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 정부의 정책 영향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 탈원전 추진을 하다가 전기요금을 눌러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힌 데다가 한국전력 소액 주주들이 소송까지도 진행이 되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거기에 또 주가가 굉장히 안 좋죠. 그래도 다시 원전 쪽으로 돌아감에 있어서 어느 정도 좀 보상은 받겠고, 또 최근에도 전기요금 인상이 되어서 조금 더 빠질 수 있는 걸 되돌려놨을 뿐, 사실 적자가 나면 안 되는 기업인데 적자가 나고 있는 거라서 네, 그렇게 크게 엄청난 호재다 이렇게까지는 볼 수는 없습니다. 자, 지역난방공사 같은 경우에는 올해 적자 예산이 전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도 엄청 많이 빠졌던 것 같고요. 또 상장 공기업들의 사업 구조를 철저히 분석한 뒤에 투자에 나서면 그나마 조금의 반전 포인트는 있을 것이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한국가스공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제 유가, 가스 등 원자재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면서 금리가 또한 오르면서 수익성이 개선이 해서 기대감이 있었고, 그것이 바로 주가에 반영이 되었던 기업이 바로 한국가스공사,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주가도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해서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고통스러운 나날을 좀 보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하나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고, 그냥 이런 기업들이 이렇게 떨어졌고, 내 종목이 그래도 이 정도는 아니었구나, 여기에 좀 포함이 되지 않으신 분들은 그나마 좀 다행이구나 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정말 여러 방면에서 안 좋은 소식들이 물밀듯이 들어옵니다. 반도체도 안 좋고 자동차도 안 좋고, 하반기 시작됐는데 좋아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블랙스완까지 다가온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좀 좋지는 않을 것 같고, 또한 연이어서 정부들의 정책들이 나옴에 따라서 좀 희비가 좀 갈리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런 걸 감안한다면 좀 이렇게 공기업에 관련된 기업들은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엄청난 호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언제나 뒤집어질 수 있다는 걸 염두해 두시고 투자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표에 나와 있는 회사들에 대해서 좀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JKL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량이 좀 적은 상태라고 보여지고요. 바닥에서 소폭 좀 올라오긴 했습니다. 자, 월봉상으로 보셔도 여기 과거 고점 17년도 이후에 계속적인 하락세였고, 그 이후에 소폭 올라왔지만은 다시 한번 한 2만원 정도 구간에서 대폭 하락을 했다가 상승하고 다시 한번 하락한 상태에서 최근 흐름상 조금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8천억이 좀 넘는 코스피 회사입니다. 자, 기간이 매수가 들어가지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다음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아직 매도의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지노 쪽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카지노 쪽은 어쨌든 코로나가 완화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제 적자가 조금은 규모가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하지만 이제 해외 여행이 자유로운 건 아니기 때문에 좀 자유롭게 뭔가 다니면서 이런 카지노에 좀 출입이 원활하진 않을 거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아직까지도 좀 보수적으로 좀 봐야 되는 관점이 좀 존재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한전 KPS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전 KPS 오늘 2.73%이고요. 최근에 반등 이후에 다시 한번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여기도 과거 고점들에서 넘지 못하고 하락하는 모습들, 그리고 여기 다시 한번 고점이 된 듯한 좀 느낌이 있고요. 월봉상으로 보더라도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하락. 그죠? 다시 한번 상승하겠지만 또 하락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든 이 고점 높이들이 좀 낮아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여기서 이제 하락했다가 올라올 때 여기를 못 뚫으면 그때는 정말로 바닥이 좀 바뀌었다라고, 고점이 좀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거를 강하게 뚫는 그런 어떤 모멘텀이 좀 나오지 않는 이상 힘들 것 같다라는 거고, 시가총액 1조 6천억 넘는 코스피 상장사입니다. 자, 기간에 엄청난 매수세 더불어서
최근 일봉상으로 좀 유지는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아니면 좀 위로 처음에 떴다가 쭉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 싶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매수했던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예, 매수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한전 KPS는 지속적으로 이 체코 그리고 폴란드 또 나머지 이제 나라에서 원전 유지 보수 협력망 구축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기대감은 좀 살아있는 상태이고, 재무가 나쁘지 않은 상태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2분기에 이 정도 성적만 나오더라도 네, 좀 한결 좀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또 거기에 배당도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전 KPS는 조금 괜찮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지역 난방공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량 너무 많이 없고요. 코스피 상장선대 천주예요, 하루에. 네, 이런 종목들이 또 뜬금없이 올라가면 엄청 올라가죠, 또. 네, 근데 뭐 단기적으로 뭐 그런 이제 도박수를 좀 걸 수는 없고, 월봉상으로도 다시 한번 최저점을 지금 갱신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종가상으로 조금은 위험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거의 뭐 3분의 1 토막 수준으로 지금 주가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네, 뭐 외국인이 매수해주고 있고, 기관은 아직 매도 중이긴 합니다. 자, 전기 판매량 뭐 하고 있는 회사이고, 그거 이외에는 뭐 별도의 뭐 그건 없는 것 같고. 와, 근데 적자가 엄청 심하군요. 네, 그러면 여기는 조금 패스를 해야겠죠. 네, 너무 네, 적자 너무 많습니다. 한국전력도 예, 미쳤죠. 여기는 네, 하루하루 등락폭이 좀 심하죠. 한국전력은 웬만하면 여러분 매수하지 마십시오. 네, 웬만하면 네, 정말로 돈이 많으시지 않는 이상 매수하시는 건 아니라고 좀 봅니다. 기관과 외국인 매수는 하고 있지만, 네, 하고 있지만 적자. 아까 바로 전 이 지역난방공사도 굉장히 재무표가 엉망이었는데, 한국전력은 더 엉망이기 때문에 그냥 이거 어떡하지? 그냥 이 정도의 느낌? 과연 올라갈까? 뭐 그런 정도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은 이제 기업은행이고요. 4% 하락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은행주들이 요즘에 좀 좋지 않은 상황으로 좀 돌아가고 있어요. 이게 뭐 금리 인상이 뭐 적당히 금리 인상이어야 좋은 건데, 또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정부에서 제도를 걸었죠. 네, 예대 마진 좀 장사를 좀 그만해라. 월가에서도 은행주에 대해서 좀 비판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본다면 기업은행이 조금은, 그리고 다른 은행들도 마찬가지지만은 네, 좀 하락세가 나오는 건 어느 정도 좀 당연한 수순이지 않나. 그리고 공기업이라고 지금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 뭐 제가 뭐 배당주로서도 추천을 드렸었지만 그때도 굉장히 높은 주가였기 때문에 좀 떨어질 때 기다리자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요 시즌에 매수를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연말 배당을 노리시는 분들은 그게 낫지 않나 싶고, 차익 실현과 함께 요 종목은 한 11,500원 정도까지는 올라갑니다. 연말까지는. 네, 그래서 좀 하락폭이 커졌을 때 그때 매수를 하시기 바라고, 시가총액 6조가 넘는 회사이고 코스피 상장사입니다. 자, 외국인이 압도적으로 많이 팔고 있고요. 거기에 또 기관까지 같이 더불어서 좀 팔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물론 나쁘지는 않습니다. 재무표나 이런 것들은 은행주는 전혀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대외적으로 예대마진이나 이런 것들 좀 내리려고 압박을 하고 있고, 대출 이자 이런 것들도 조금 줄이려고 노력은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좀 수익성이 조금 원활하진 않다라고 되어 있고, 와, 한국가스공사는 오늘 10%로 내렸네요. 네. 뉴스에서는 좋다 그런데, 그죠? 네, 지금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째 줄창 내리고 있고, 지금 뭐 단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바닥으로 바로 내려왔단 말이죠. 무슨 뉴스가 있었나요? 네, 방한단의 수소 사업 홍보, 뭐 이건 좋은 얘기인 건데 왜 떨어졌죠? 네, 떨어질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왜 떨어진지는 잘 모르겠네요. 네, 여기 러시아 디폴트 불구 외화채 발행 착수.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가 7월 외화채 발행을 위한 본격 절차에 착수를 했다. 불확실성 되면서 이렇게 됐고, 별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네, 네, 별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뭐왜 떨어지죠? 떨어질 이유가 없는데. 혹시 떨어지는 이유를 아시는 분들은 네, 좀 적어 주시고요. 남겨 주시고. 네, 가스공사 뭐 별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됐고, 뭐 재무표도 나쁘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확인이 여러분들 좀 필요하실 것 같고, 그래도 뭐 배당 많이 주니까, 네, 물론 전년도보다 좀 줄긴 했지만은 그래도 6% 넘게 은행주와 비슷한 급으로 주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뭐 위치상 약간의 바닥 위치이기 때문에 뭐 괜찮지 않나, 네, 싶습니다. 다시 한번 한국가스공사의 오히려 매수 타임이지 않나 싶고, 한전기술 오늘 3% 떨어졌고, 네, 위에서 조금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조금 머물고 있습니다. 사실 아직 20개월 봉상을 좀 닿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 보시죠. 한전기술은 네, 외국인이 지금 뭐 매수를 하고 있긴 하지만은 네, 오늘 좀 많이 매도를 털어가지고 그 부분 조금 아쉽고, 그다음에 외국인마저도 조금 기관마저도 좀 팔고 있다. 네, 한전기술도 마찬가지로 네, 그 원전 쪽에 좀 같이 좀 되어 있고, 또 한전기술이 이제 한국전력이 대주주이기 때문에 대주주 전량매도 뭐 이런 것들 뭐 전량매도 대량매도 이런 게 나오는 뉴스 때문에 좀 악재로 주가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은 다시 올라올 거라고 봅니다. 다시 올라올 거라고 보는데, 진짜로 블록들이나 이런 것들이 시행이 된다면 그러면은 진짜 주가는 정말 밑도 없이 내려가니까, 웬만하시면 다른 거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코로나에 허덕이고 있는 강원랜드가 오히려 낫지 않나 싶을 정도로 좀 생각이 됩니다. 위험성은 가져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월봉으로 봤었을 때 강원랜드는 좀 애매하네요. 애매한데 뭐 유일한 탈출구는 코로나 이전 주가를 아직 회복은 못했다.
네, 그리고 시가총액 5조 넘는 코스피 상장사이고, 또 기관 같은 경우 매수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죠. 매수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외국인 같은 경우는 매도입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가 매도, 이렇게. 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상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서 지금 실적이 쭉 우상향 되는 걸로 보이고 있는데, 이거는 2분기 실적이 완벽하게 진짜 나와 봐야 좀 알 것 같고, 또 3분기 규제 완화 소식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네, 강원랜드가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있기도 하고요. 네, 어쨌든 뭐 대부분 실적이 먼저 기반이 돼야지만 나머지 일들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